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마감이 되고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지금 6시 5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뭐 해가지고, 코스피,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코스피이고요. 코스피, 이쪽이 코스닥인데 시장에서 분산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분산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분산은 그 매수보다 매도의 주체들이 좀 더 강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제가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했던 게 분산이 이루어졌던 날이에요. 코스피 지수에서 분산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한 20일 요 사이에 한 4차례, 한 6차례 정도의 분산이 일어나면 보통 시장은 조정에 들어갑니다. 조정에. 여기 이 날들을 보면 한 6차례 정도 왔을 때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갈 수도 있다. 혹은 어떤 약세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6차례였고 오늘이 7차례 분산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강세는 맞아요. 강세 시장은 맞지만 강세라고 해서 주식이 계속 일자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강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장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확대해서 그려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을 좀 실현하는, 이익을 확정하는 어떤 단계에 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장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그리고 신용 거래를 했다면 신용 거래를 상환해 버리는, 그리고 다시 요런 바닥을 찍고 확인하는 거를 확인했을 때 요런 구간에서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갔다가 요런 구간에서 이제 분산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물량 조절을 하는 거죠. 물량 조절.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은 좀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요. 제가 좀 크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장,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도 저는 요런 느낌이 혹시 이런 장이 아닌가. 하지만 시장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물량 조절을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이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주체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IT 반도체였어요. IT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현재 다 많은 조정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요런 모습에서 조정이 올 경우에는 보유했던 사람들은 굳이 매도를 하지 말고 굳이 이런 구간은 매도를 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요런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수 구간이 아닌 거죠. 이렇게 반등하는 요런 라인에서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지 좀 그래도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현재 분산이 이루어졌다. 분산이 7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 조절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많이 또 주가가 빠진 이유가 있어요. 특히 코스닥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아래 보면 1분 차트예요. 1분 차트.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락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한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죠.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 그러니까 갭으로 출발한 거죠. 갭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계속 빠졌죠. 근데 이 구간 빠졌던 이유들, 횡보하다가 요 구간 빠졌던 이유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다. 그죠? 특히 이제 부산에서 ICBM 아마 잘 아실 건데 그 대륙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뉴스를 보니까 한 2,800m,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써드리면 미사일을 쭉 쐈대요. 한 2,800m, 2,800km, 그리고 한 930, 약 한 1000km를 나르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륙간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선 가장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면 북한에서 미국으로 한 번에 워싱턴을 이제 조준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이 이슈가 오늘 3시 30분에 북한에서 이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1시경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흔히들 이게 좀 됐죠. 한 10년 전부터 해서는 북한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급락을 했지만 항상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시장이 쭉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V자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다 끈이 계속 팔았었고, 코스닥에서는 일정 부분 조금 사고서 좀 유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코스피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조금의 이제 예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닥으로 보면 이렇게 빠졌던 종가에서 처음에 갭으로 빠진 후에 이렇게 좀 채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코스피도 조금 처음에는 약간 갭으로 뭐 빠지다가 약간의 이제 양봉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추측을 좀 해보고, 일단은 내일에,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런 살짝 갭을 혹은 종가에 뭐 약간의 뭐 진입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분산이 이제 많이 이루어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고,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도 좋아요. 하지만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종목 몇 가지만 오늘 매수했던 거 삼성전자를 매수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 보이는 차트가 여기가 표시를 하면 월간 차트이고 주간 차트이고 일간 차트인데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통일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에서도 10월 이동평균선을 깔고, 주간 차트에서도 10주 이동평균선,
일간 차트에서도 10주 이동평균선을 깔아서 보면 일단 좀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주라고 하면 10월이라고 하면 200일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10주라고 하면 50일 정도의 개념. 10일은 10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매매할 때 일단 원칙처럼 생각해도 좋을 건 뭐냐면 일단 월간 차트 상에서 여기 요게 지금 보이는 요 라인 선이 10월 그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 라인들이 요거는 10주, 이거는 10일. 요 모든 이 세 구간 전부 다 위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종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요 윗구간 여기를 이제 주가가 빠지고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뭐 요 구간이었겠죠. 이 구간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매수했던 구간들 여기 표시했던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일간 차트로 이제 나눠서 보는 거죠. 일단은 그 차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그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이유는 지금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비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230 오늘이 종가가 5만 원이잖아요. 그죠? 235만 원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월간 차트에서도 보면 상당한 급등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실적입니다. 실적. 요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면 있는 그대로 한번 실적을 적어볼게요. 실적. 보면 이게 연간으로 본 거예요. 저는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단기 순이익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2015년 그렇죠? 2015년에 그 19조 연간 19조를 벌면서 2016년도에 22조 정도로 급등을 했어요. 사실 꽤 많이 오른 거죠. 근데 2017년도에 38조 순이익만 38조를 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순이익이 사상 최고로 많이 나오는 해가 2017년도라는 소리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삼성전자가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해가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50조가 넘는 거고, 그렇죠? 요게 얼마나 큰 파급을 갖냐면 지금 경쟁사인 애플의 영업이익을 2017년도 삼성전자가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세계에서 1위 회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은 세계에서 지금 한 10위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0위권 정도 되는 회사가 1등 하는 회사를 따라잡은 거예요. 실적이 앞섰다라는 거는 주가의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을. 이런 이유가 하나가 또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총 자사주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일단은 그냥 말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삼성전자에서의 지금 최근에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장한 그 총량의 한 13% 정도의 주식을 매입한 후에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EPS가 급등합니다. EPS가 지금 현재 보면 EPS가 현재 여기 보이죠? 여기 한 24만 7천 원 정도가 돼요. 24만 7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아마 한 4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한 주당 40만 원 정도. 한 주당 24만 원 정도인데 한 주당 40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갑자기 내일 모레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오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는 요 가격대예요. 사실은 예전부터 좀 진행을 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매수한 건 조금 그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이번 연도 안에는 한 28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235만 원이지만 285만 원 정도는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 235에서 280이 되는 구간은 분명히 이런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 이런 구간 혹은 뭐 이 언저리 구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한 세네 차례에 걸쳐 매수를 해놓고 이런 수익을 먹고 여기서 다시 물량을 줄이고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 조금 다시 매수하고 수익을 먹는 이런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오늘 그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렇게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KT 어제 매수를 했던 KT 그죠? 어제 매수했던 KT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끝에 마지막에 기관들이 다시 매수에 들어오면서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코롱생명과학 지금 이게 차트가 지금 안 바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바뀌네요 이제.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저는 이제 주간 차트를 메인 차트로 보거든요. 주간 차트. 이건 월간 차트, 일간 차트. 주간 차트에서는 매수의 시점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매수의 원칙은 요 10주 이평선 정도를 지지받고 가는 경우, 요런 경우에 매수를 많이 하고 이런 바닥권에서는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매수 반동이 나오고 두 번째 매수 갔다가 세 번째 매수. 다시 한번 깨끗이 한번 적어드리면 한 번째는 매수 안 하고 두 번째 매수, 세 번째 매수. 요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요런 구간인데 코오롱생명과학은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코오롱생명과학만 오늘 조금 좀 다르게 보는 게 실적과 무관하게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코오롱생명과학.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 모습에 이제 매수를 한 거고 이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실적을 메인으로 한 종목들입니다. 일단 보면 삼성전자 오늘 매수했던 종목 그랬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를 했잖아요. 어제 매수했고 오늘은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저항대들을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좀 매수가 좀 가능했던 종목들을 이쪽에다가 제가 좀 놔뒀습니다. 이쪽에다가 좀 놔뒀고 여기 요렇게 오늘이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진 않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봤던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은 인터파크 홀딩스도 사실은 조금 관심 있게 봤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냥.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일단 동부화재부터 볼게요. 동부화재 같은 경우, 그렇죠?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매수 시점이 나온 경우, 그러니까 동부화재 혹은 또 하나 여기 삼성화재 보면은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두 번째, 그죠?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 시기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오늘 괜찮았던 건 두산엔진. 두산엔진도 오늘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 체크를 해보면 한 번째 사지 않지만 두 번째에서는 한번 사볼 수 있었던 그 날이 어제와 오늘이었는데 어제는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오늘 거래량과 이제 기간의 수급을 보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호산업은 이제 인수 이슈가 다 끝나고 인수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특히 이제 매수 시점은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그러니까 요런 언저리 구간은 사지 않아요. 사지 않고 반드시 눌렸다가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종목 동아기업은 어제도 이제 매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런 구간들이 매수 포인트였던 거예요. 매수 포인트. 근데 사실은 매수의 급소는 요 날이었던 거죠. 여기. 그죠? 요 날에 한번 매수하고는 매수를 사실은 억지로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좋은 날은 이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었고 오늘 또 좋았던 거 W게임즈 W게임즈가 오늘 좀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상승 일보 직전에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마이크로 프렌드 여기 보면 일봉 차트에 보면 여기서 매수했던 표시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진짜 상승을 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 여기 써놨는데 실적이 2017년도에 가장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것만큼 더 큰 이슈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고 경영권 이슈도 해결됐다. 인터파크 홀딩스 역시 실적이 늘어나가고 있죠. 롯데정밀화학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했지만 타진 매수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타진 매수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라고 하면 한 세 종목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300씩 이제 종목당 300씩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 한 30%만 살 거야. 한 100만 원 정도. 혹은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눠서 살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아주 작은 부분을 한번 입질하는 그러니까 타진해 보는 매수 정도로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요게 확인이 된다면 물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리고 삼성화재 아까 말씀드렸고 대우건설은 오늘 좋았죠. 그러니까 대우건설의 매수는 사실 전부터 나와 있었죠. 요 언저리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었던 거죠. 그죠? 아마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 아마 이런 구간에서 나왔을 거고, 아마 여기에서 한 번에 이제 마지막 매수 혹은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간다면 아주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뭐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는, 그리고 특히 오늘의 이제 메인이었던 요걸 하나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 오늘 삼성발 뉴스가 나왔죠. 그 반도체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그렇죠? 오늘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실적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매출액이 2017년도, 그러니까 매출액부터 볼게요. 매출액이 2014년도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다가 잠기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쭉 가는 이런 모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쭉 가다가 잠기고 다시 크게 급증하는 이번 연도에, 그죠? 2017년도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다가 잠기고 급증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야 정상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 이런 횡보 구간이 나와요. 횡보 구간이 나오다가 이거를 이제 잠재울 수 있는 어떤 큰 어떤 사이클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역사적인 고점들을 찍고 올라가는 거죠. 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얼핏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라인일 수 있지만, 정확한 피벗 포인트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이 언저리에서 한 번씩 그 경계 그 지지 그 저항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짧게 설명드리면,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이것도 이번 연도에 최고 실적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렇죠? 2016년도에 147억, 180억, 한 2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하죠.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그죠?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비싼 회사는 아니에요. 일단 베트남 쪽에서 지금 사업이 확장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트상 모양도 좋은 구간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았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렵지만 LS 전선 아시아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변곡점에 해당하는 이 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LS 전선 아시아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오늘 처음 이제 공개되는 종목이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서부터 매수가 이루어졌던 종목이었고, 사조오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닌데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의미 있는 고점, 그러니까 이 라인 때 있잖아요. 이 라인 때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요 라인, 주간 차트로 보면 요 라인을 뚫게 되면 상당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이거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너무나 강해요. 아주 끝이 없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조 오양은 반드시 째려보고 있어야 될 종목.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지금 이제 매수할 구간은 아니지만 요런 그 50일 라인선을 이쁘게 잘 돌파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가 되는지를 보면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오텍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오텍 역시도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요 50일 라인에서 조금 지지를 받는지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매수가 가능하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매수에 좀 중요한 것들을 하나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살짝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흔히 그 좋은 회사,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아주 간단하게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출과 영업 이익,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제한 순이익. 보통 기업을 하면 매출이 나오고 이 매출을 위해서 뭐 판관비라든지 어떤 인건비라든지 제조업이라면 어떤 재료비들이 든 나머지가 이제 영업이익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금융 손실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혹은 세금을 차감한 것이 순이익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매년, 예를 들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항상 매출이 늘어야 돼요. 언제나. 영업이익도 항상 해마다 늘어야 돼요. 순이익도 항상 해마다 늘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는 회사를 찾아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항상 증가하는데, 더 하나 중요한 거, 미래의 실적들 있죠. 이것도 이제 흔히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치들을 발표하거든요. 이 예상치 또한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억이었고 120억이 되고 150억이 되고 200억이 되는 이런 회사 매출, 영업이익은 한 30억, 한 40억, 한 55억, 한 100억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순이익 역시 한 20억, 30억, 40억, 뭐 한 70억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도 좋은 실적을 유지했던 회사, 혹은 미래의 실적도 좋게 예측이 나오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업 혹은 이제 종목, 우리가 말하는 그 주식의 가격은 뭐가 결정하냐면 실적이 결정하는 거예요. 실적이 언제나 좋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버리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호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호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를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 거기에다가 차트 모양도 아주 운이 좋게 이렇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가장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고르다 보면, 전체 한 상장 한 종목이 한 2,000개라고 한다면 한 여기서 한 10분의 1 정도는 10분의 1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개 내외의 종목 안에서, 그죠? 종목 안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 안에서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기다가
차트도 모양이 잘 나오는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은 주식을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하고요. 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물량을 새로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런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은 거래량도 다 늘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용 매수한 사람들 있죠? 신용 거래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통 신용 같은 경우 연 10%가 이상 되는 이자를 내고 쓰는데 주식도 빠지고 이자도 내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염두하시고 물량 조절 꼭 하시기 바라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